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직장맘 34살 정수미라고 합니다. 예. 아이가 몇 살? 지금 4살이요. 4살이요. 지금 또 둘째 임신하고 네. 계시네요. 몇 개월이에요? 다음 달 29일에 나와요. 예정. 근데 배도 많이 안 됐다. 네. 너무 힘주지 마세요, 오늘 방송. 네, 친정엄마의 양육 방식이 이제 내 마음엔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뭔가 속풀이를 하고자 의뢰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 봐주겠다고 그러는 데가 많아서 요즘에는 네. 사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굉장히 부러워는 하시는데 네. 저는 글쎄 반반이에요. 아니 그러면 애 낳고 얼마 있다부터 그러면 일을 하신 거예요? 인천으로. 저요? 예. 3개월 쉬고 바로 일했어요. 바로? 그럼 네, 그때부터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보신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랑 같이 인천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남편분은? 저는 주말 부부라서 남편은 마산에 있어요. 그럼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셋이서 사시는 거예요? 네네, 3명이서. 그럼 그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남편도 없고 보니까. 일단 어머니가 TV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TV를 하루 종일 안 끄세요. 우리 그러다 감사한 보니까-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별로 책 같은 걸 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둘째는 어머니가 부산 분이 되시다 보니까 그 나이 되면은 왜 개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개 모임 같은 거요. 죄송합니다. 아니 개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 네, 개 모임이 모임. 중요해서 부산에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시는데 그럴 때 저는 직장맘이다 보니까 회사 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휴가를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난 가야겠어. 이렇게 하시니 좀 많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성격이 좀 급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입에 빨리빨리 이걸 달고 사세요. 그래서 애기한테 빨리 와, 빨리 밥 먹어, 빨리 뭐 해, 뭐 빨리 씻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는 빨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계속 그렇게 강요를 지금 하시니까 그런 문제를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터놓고 대화하진 않고 엄마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몇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애를 교육하는 방식 때문에 약간 지금 네, 서운하신 네. 거고 고민이 있으시는 네, 거죠. 네. 어머니한테 그러면 이게 보스는 주세요? 네, 고맙다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금액을 실례지만 아니 궁금해요. 매달 100만 원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예.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큰 고민 같지는 않은데 속풀이 아니 나는 그럼 개 모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애 빨리빨리 키우고 빨리빨리 뭐 빨리빨리 크자고 빨리빨리 크는 게 아니야. 애가 빨리빨리 크라고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크고 막 잘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어머니를 한번 껴둘게요. 모셔보는 게 어떨까요? 네. 자 한쪽만, 그러면 한번 예. 진짜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는 이 사실 다 알고 계실까요? 자 아이를 직접 키우고 계신 우리 의뢰인의 친정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 앉아. 아니요, 나 가까이 안 갈게요. 여기 앉으세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왔죠. 왜냐면 이 아이가 녹하고 뭐고 상관없이 할머니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지 의자 표현을 좀 해가지고요.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마이크 좀 대주세요. 네? 4살이에요. 4살이에요. 이름은요? 야, 천재, 천재. 할머니하고 내 텔레비 봐가지고 이 방송 분위기를 안 해. 아주 그냥 방송하는 건 제대로네, 제대로.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너하고 저 최창호 박사를 보고 안 우냐, 애가. 우리 같은 스타일이 아니잖아. 우리 스타일을 애들이 좋아해요. 우리 영영이 어떤 아저씨가 무서워 보여요? 봐보세요. 어떤 아저씨가 무서워 보여요? 너요. 아이고, 안 무서워요. 예. 방송을 안 무서워.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웠는데 엄마한테 불만 있다고 하지. 아무도 안 무섭다는 것은 애착 형성이 잘 됐다는 증거인데. 자, 그렇다면 손주는 영영이고 어머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57이고요. 네. 이름은 김연옥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지금 따님이 앞서서 네. 얘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영양이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아셨어요, 이거?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좀 알고 있어요. 평소에 예. 뭐라고 그래요, 딸이요? 평소에요. 따님이. 저는 잘 한다고 하는데, 지는 마음에 안 드는가. 무슨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엄마 이래 하지 마 하는 거 하고, 하지 마! 이러면 또 틀리잖아.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네, 그럴 때는 속이 좀 상해요. 지한테 말은 안 하지만은. 근데 손주 빨리 먹으라 그러고 빨리 뭐 하라 그러고 그런 아니 게 또 학원 어린이집에 갈 시간은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한 숟가락 더 먹여 보려고 빨리 먹어라 빨리 뭐 이래 하는 거지. 맞아. 다른 뜻은 아니거든요. 저 죄송한데요. 영양이가 자꾸 저한테 돼지고기 좋아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좋아해요? 예. 아니 진짜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좋아해요. 아, 지금 아유. 저는 되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어색한 촬영장을 오면 애가 엄마한테 붙어서 안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얘는요. 근데 영영이는 아까 스튜디오 왔을 때부터 할머니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 4세 아이한테 정상적인 그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건가요? 지금 엄마를 더 좋아해요, 영영이가? 할머니를 할머니는 더 더 좋아해요? 좋아요. 아유 아니에요. 저 엄마는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좀 근데 뽑아주세요. 저런 얘기 들으면 사실 딸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예요? 네. 예를 들어서? 순위를 매기자면 항상 할머니 먼저, 아빠 그다음 저. 떨어져 있는 아빠가 이등이에요. 물어보자고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하루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요. 그다음 이거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야, 진짜 순위가 서열이 정해져 있네요. 아마 할머니를 아이가 이제 주 보호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주 보호자 역할을 어머니가 다 하시는 것 같고 남편은 주말 부부니까 주말에만 오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아기 보니까 아기를 혼내거나 훈육하는 거나 그런 부분은 다 어머니가 담당하시나요? 네, 거의 그래요. 아빠는 애를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 막 장난감도 정말 자주 사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네, 오냐오냐 정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역은 그런지. 다 맡으셨네 지금. 그리고 그쵸. 혹시 혼나는 어머님이 아이를 훈육할 때 네. 그 친정 어머니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어머니가 혼내실 때는 제가 아이 편을 좀 들어주는 편이고 제가 혼내고 하면은 엄마가 좀 아이를 다독여주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잘 맞네요. 서로 맞아요. 아이를 이렇게 혼내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잘 맞으세요? 예, 그러고는 맞는데 어떤 데 가다 보면은 자기가 딸아이가 영영이를 뭘 할 때는 과음 지를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한번 과음 지르면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지 자식이라고 지가 뭘 할 때는 괜찮고 내가 한마디 뭘 하면 그게 그래 아주 안 좋게 들리는 거. 아니 지금 어머님이 소풀이하러 나오셨네.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저는 좋은 말로 이렇게 여러 번 다독여도 되는데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진짜 처음에는 빨리 와 이제 빨리 씻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오면 바로 맴매 준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러니까 오히려 위협적인 행동이 싫으신 거죠? 네, 할머니가 네.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위협이야, 위협이야. 일단 잘. 위협이야. 그럼 그 부산에 개하러 가시고 그럴 때요. 시어머니 좀 와서 계시라 그러면 되잖아요. 얘가 안 가요. 그렇겠구나. 얘가 안 떨어져요. 지금 얘가 방송인데도 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세트예요, 이거. 프로게 프로. 근데 어머니가 부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아기를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일을 보실 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맡기시거나 하시거든요. 잠시 봐달라고. 그 정도는 이제 시어머니가 부산에선 봐주시니까. 근데 그럴 때 애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엄마는 그때 나는 일 봐야 되니까 못 봐줘.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아, 얘 한 번 그랬다, 얘. 저희 어머니 성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부산분. 부산분 이건 거죠. 딸이 어쨌든 이 셀러리맨의 입장에서 꽤 큰 비용을 주는데 만약에 그 비용을 주고 만약에 남한테 시켰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거나 내 스케줄이 우선인데 엄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를 정확하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삶이 중요하니까 그때는 내
사정을 봐줘하는 게 서운하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거기다 맞아요? 약간 이게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아니, 어머니 애만 봐주세요? 아니면 가사노동은 누가 하세요? 가사노동. 하죠. 어머니가 하시죠? 네, 다 하죠. 100만 원을 모자른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둘째 임신해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서 100만 원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니들 잘 살려고 돈을 벌지 우리가 우리를 아니면 내가 너무 어머니 그리고 TV 보고 이런 거는 따님이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절이 안 되시겠어요? 그렇게 싫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가 그런데요. 책을 안 읽고 낮에 어디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는 친구가 TV죠. 예, 저하고 TV 똑같이 잖아요. 저도 친구가 TV예요. 얼마나 잘해준다고요. 네. 어머니가 보시는 드라마는 사랑하던 남녀가 알고 보니 이복 형제에다가 옆집 아저씨가 내가 네 아빠다 나타나고 점 하나 붙이면 사람이 달라지면서 이런 걸 보시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또 젊은 엄마 입장에서는. 애기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벌써? KBS 아침 드라마 뭐 있어요. 사랑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뽀로로 하고 GBC에서. 폴리를 하는데 저는 사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방에 가서 따로 봐요. 그럼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나이 먹으면 세 가지가 틀려져. 하나는 추억에 살고 네. 자꾸 사진을 봐 옛날. 맞아, 진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드라마를 보게 돼. 내가 드라마를 안 봤어요. 지금은 딱 시간 맞춰서 그 8시 10분 딱 가서 끝나면 8시 이쪽에 40분에 이쪽 나오고 사랑아 또 9시 나오고 내가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자기 취미를 살려서 기분이 좋아야 애한테 기분 좋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짜증이 나면은 저 화풀이가 어디로 가 쟤한테 가죠. 아니 뭐 애를 낳으면 이번 둘째 낳으면은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부탁하실 생각이세요? 직장은? 진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 계획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실은. 왜냐면 엄마도 부산에 정말 가고 싶어 하시고 둘째까지 맡기면 더 힘드실 것도 같고. 근데 또 대안은 없어요. 솔직히. 엄마가 문제가 많은데. 엄마 역할을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면 임신까지. 임신했지. 야, 미안해. 깜빡했어. 아니 뭐 애를 낳으면 만약에 둘째까지 만약 그런다면 어머니 화났어. 그러니까요. 생각해봐야겠네. 그건 어쩔 수 없이 200, 300 달라고 그러세요. 네. 육아도우미를 쓰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런데 왜 안 쓰세요? 불안하지 또. 실은 어머니가 6월 달쯤에 이제 그만 봐주신다고 하고 내려가셨었는데 한 달을 그때 마침 제가 다시 임신을 하면서 입덧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엄마가 또 다시 올라오시면서 아기 날 때까지 또 계셔주시기로 한 거거든요. 영양이가 안 좋아해요. 별로 나중에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얘는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4살이면 내년에 5살 되잖아요. 네네. 이제 유치원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또래 집단을 어울려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집에서 관심이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할머니와 떨어지는 거 분리불안 때문에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서 애가 친구들이 생기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곧 얘 극복할 수 있거든요. 또 둘째 아이는 몸 풀고 그다음에 육아도우미를 쓰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대안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 조금 요게 부족하다고 지금 힘든다는 자식 때문에 다 두고 와서 저렇게 끌어안고 앉았잖아요. 저걸 무슨 보물보탱이라고 남은 새끼를 저렇게. 선생님 맞습니다. 이렇게 끌고 선생님 맞습니다. 앉아있으면 저 딸이 세상에 지금 저배를 해가지고 얘를 키우는데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렇게 살아온 마음에서 엄마 완전히 그래요. 있잖아요. 처음에 올 때 얘 처음표 나가지고 올 때는요. 저기 가서 뭐 애기를 모욕시키고 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그래 1년만 봐준다. 약속 다 왔는데 1년, 2년 돼보고 2년, 3년 돼보고 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하고 이혜정 쌤하고 같은 계모인 멤버. 그게 아니고 저는 아직 할머니가 안 됐어요. 손주를 안 봐서 모르긴 하는데 지금 엄마가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생님 저를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집 큰일 났어. 저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엄마 가문. 이건 거죠. 지금 엄마도 그 마음이신 거고 저희도 보는 눈이 아무리 도우미가 있고 육아 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있다 한들 박사 도우미가 와서 해준다 하들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봐주는 거하고는 비교 못하죠. 근데 엄마 가시면 진짜 큰일 났어요. 이 집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제 마음이 편하게 좀 봐주시면 제가 훗날에도 아 엄마는 정말 내 마음 편하게 해주셨어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솔직히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언니와 저를 비교하고 뭐 이런 감정이 저것도 저한테는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듣냐. 엄마 모르시는구나. 엄마 모르시겠다. 엄마는 아니죠. 엄마는 항상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정말 잘난 딸이었고 저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항상 언니한테 잘해주고 뭐 학원을 보내도 언니 하나 더 보내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엄마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 뭐 이럴 것 같은 그런 거. 에바지는 너무 도둑이라 그러더니 저희가 양말 빠졌다. 아니 이렇게 키워서 시집 보내서 또 애 이렇게 봐주는데 쇠가 빠지도록 이렇게 봐주는데 뭘 더 원해? 진짜 정말 딸내미 뻔뻔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머니는 57세예요. 네. 57세는 양육을 할 관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 자기 몸을 지금 불살라가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할머니 다음에 엄마여야 되는데 아빠잖아요. 엄마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식과 재밌게 노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육, 같이 행복해야 양육입니다. 대화, 아이가 원할 때 대화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잔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무조건 1년 정도 떠나십시오.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엄마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뢰인분이 이렇게 의뢰하신 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의뢰를 하신 거가 사실은 당사자는 굉장히 힘드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이렇게 힘들게 어머니한테 섭섭한 감정이 아까 사실 그 힌트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난 언니하고 비교됐던 항상 나. 또 피해의식이 있으신 거죠. 내가 어렸을 때도 좀 그랬듯이 우리 애한테도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만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서로 간의 피해의식을 가지니까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마찬가지. 내가 보기에는 예. 이렇게 유식한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정말 엄마하고 딸은 누구도 가를 수 없는 그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네 정말 그게 있어서 엄마도 다 접어두시고 저렇게 와 계시는 거고 따님도 정말 믿고 엄마한테 저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뵙기엔 순간의 언어의 소통 방법을 조금 두 양반이 서로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거는 갈등도 아니고요. 그냥 고마움과 감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할게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불평, 불만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애기 엄마가 일을 그만둬버려. 그렇게 정말 애 키우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거야. 해봤어요? 네, 고민은 해봤어요. 둘째를 낳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고려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직장도 그만두지 말고 그냥 엄마한테 잘하고 직장은 봐달라고 그만해요, 주고 엄마 나 좀 살려 이러고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지. 자, 근데 지금 방법이 다르다는 또 한 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이 또. 달라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람한테 이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녀 관계의 묘한 아니 가족한테 뭐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장가나 가고 있거든. 사람 본 얘기. 왜 사람 본 얘기를 하십니까? 안 되는 게 사람이 제가 장가를 안 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안 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세요, 양 박사님.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장가를 안 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안 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세요, 양 박사님.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제 저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누나가 애를 임신했을 때 제 누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애를 안 맡길 거다. 누나도 애를 맡기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그 연세 들어서 왜 애 키우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셔야 되냐고 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친정 어머니가 손자 되게 이뻐하시는 거 좋아요. 애도 잘 따르고. 근데 문제는 애가 이쁜 거지 애를 전적으로 맡아서 애를 키워주셔야 될 어떤 책임이나 의무는 전혀 없으세요. 지금 보수 1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 돈으로 양육 도우미를 구하세요.
보니까 따님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하고 막상 감정이 올라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다른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머니하고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서 갈등을 겪으면 싸우기만 하지 절대 어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와서 의사소통 방법을 바꾸라는 거는 정말 피상적인 도움이고 제가 볼 때는 양육 도우미를 돈 주고 구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손주 보고 싶을 때 올라가서 보세요.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솔루션들을 다르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얘기할게. 지금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엄마, 딸은? 이 가족 관계라는 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차피 둘째가 나게 되면 변화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의 이론적으로 생각할 거 없이 그때 일어나면은 그때 대비해서 생각해서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가족관계 일인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결을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해보면요. 거예요. 어머니도 헤매고 그럼 딸인데 헤매고. 특히 얘가 제일 헤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도 헤매고. 쟤를 위주로 해서 생각을 없어요. 병나. 저는 2년을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네.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또 끊을 게 아닌 게 저희 엄마는 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키웠던 2년이 아이고 아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추억으로 너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어떻게 이걸 착 뺐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엄마 생각하면 절대 키우게 하면 안 돼요. 딸한테 그러니까. 미안한 점이 있고 딸도 예. 또 어머니한테 미안한 점이 맞아. 그걸 얘기를 들어볼까요? 거기서 이제 합의점이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이 사람들이 말 들을 거야 어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 봐줬는데 또 영영이가 할머니 없으면 못 산다 하니까 지금 뭐 언제 뭐 그만둔다 언제까지 봐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뭐 어쩝니까 모녀가 아닌데 잘해봐야지 뭐.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지금 저 얘기가 정답이에요. 우리 따님. 예. 실은 엄마가 애를 봐주셔서 직장 생활 진짜 편하게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다시피 몸이 이제 좀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으세요. 근데 주말에 또 이제 본인 시간 있으시면 나가서 친구 만나고 오시면 술을 막 엄청 드시고 오실 때도 있거든요.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 키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저기 자꾸. 내가 수술을 3번 해서 하는데요. 몸에 나쁘다는 게 맛있어. 몸에 나쁘다는. 아유 어떡해. 서로 지금 위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좀 더 이제 본인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물 밑에서는 손잡고 있고 위에서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주. 아까 그게 정답이에요. 너무 맞다. 모녀지간인데 어떡하냐. 그게 예. 정답이에요. 일단 우리만 욕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임신하신 분한테 두 분이 오늘 예. 쟤네 뭔데 우리 모녀간에 껴들었네.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최은경 씨가 저 왜 눈물 짓냐면, 진짜 저걸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살려고 가정도 열심히 살고, 또 부모한테도 잘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그게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울컥했잖아요. 아유, 한마디 하세요. 아니 근데 얘기를 저는 통해서. 그냥 모르겠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서 하시지만 엄마는 스스로는 못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눈에 밟혀갖고 내가 간다 이러고도 절대 안 가세요. 간다! 내일 간다! 이러고 안 가. 나 내일도 이거 안고 있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 다 해치고 그리고 평생 제가 너무 죄송해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동치미 좋을 것 출연료 같아요. 다 드리면 돼. 그럼 뭘 고민해 그래, 그거를. 팔에 이런 거 주렁주렁 사주고 엄마 팔에 하나 엄마 엄청 나 이거 다 싼 거야. 아, 예. 아, 이거 어쨌든 행복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네. 네. 두 분, 일단 앞으로 나오셔서, 아유, 네, 우리가 만날까, 우리?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영재이가 가운데 엄마 손도 잡고 할머니 손도 잡으세요. 엄마 손도 잡고 저쪽 손으로요. 네. 네. 자, 영영이한테, 영영이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죠? 네?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엄마하고 할머니
연애수명. 이야. 아빠는 개 탔어요. 아빠부터 나왔어요. 아빠. 네.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로테이션. 예. 자,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먼저 우리께서. 나와서 실은 엄마랑 이렇게 속 터놓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리 빌어서 어머니가 그래도 속 터놓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궁금한 게 풀렸고 엄마도 이 자리 빌어서 제가 어떤지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어머니도 건강을 좀 챙기세요. 따님이 걱정하니까. 아, 네. 두 분을 위해서. 네,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선물을 공개합니다. 자, 두 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